다음 포커스 코너에서 박원정 PD가 이민사회와 시카고 한인 이슈에 대해 손식 KA 보이스 사무총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365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이민사회에는 큰 경종을 울렸던 한 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는 강력 범죄 경력이 있는 서류 미비자들만 추방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이제는 그 대상이 합법적인 비자 소유자, 영주권자, 나아가 시민권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죠. 요번에 최근에 나온 그런 책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서 출마했을 당시 본인의 정책도 사실 정확하게 서 있지 않았었고, 본인이 당선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후보로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본다면 반이민적인 정서, 사람들이 이민자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을 좀 트럼프 후보가 좀 빨리 캐치해서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강하게 됐던 것이 이제 아이오와에서 장벽을 세우는 것. 그렇죠. 그렇죠. 한번 얘기가 나갔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뜨겁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알아차리고 그런 이슈, 즉 반이민적인 이슈를 가지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몰아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한 반이민적인 정책들이 나오리란 좀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가장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 다카. 우리 한인들도 많이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 80만의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어떤 신분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다카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그것이 사실 이번 주에 관건이 되고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제 장병 얘기, 다카 얘기, 그리고 이민 제도를 완전히 그 틀을 바꾸려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가족 이민 초청, 소위 트럼프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이제 가족들 연쇄 초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가족 이민을 대폭 줄이고 메리트 베이스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학력이 높고 능력 있는 사람만 불러들이겠다, 이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얘기되고 최근 들어 이제 얘기됐던 것은 미국이 난민들에게 제공해왔던 temporary status죠, TPS를 이제 계속 정지시키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이민자 사회가 사실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많은 이제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위기감을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영주권자 신분 가지고는 이대로 있어서 좀 불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시민권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올 한 해,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작부터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좀 지속적으로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추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 통계에 따르면 시카고 한인 7명 중에 1명이 서류 미비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한인도 그 서류 미비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특히 이제 우리 시카고 한인 사회는 뉴욕이나 LA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그러한 서류 미비자 문제에서 좀 제외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브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 한인들이 이민 신분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털어놓고 있지는 못하지만 많은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어떤 많은 분들이 진짜 음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저희보다 규모가 큰 LA나 뉴욕에서는 정말 이 다카 문제에 관해서 정말 그게 몸에 느껴질, 아주 심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 옆에 젊은 청년,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 주위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다카 그 지원자 수를 봐도 저희 한인 커뮤니티는 탑 10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 한인들이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이러한 이민 제도의 변화는 반이민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 정치권과 또 미국 사회에서는 어떤 목소리,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을 이제 백악관으로 밀어준 소위 말하는 반이민 핵심 지지층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어떤 공동 대응,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작년에 있었던 버지니아 선거에서 어떻게 본다라면 그러한 희망을 좀 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러한 반이민적인 세력에 맞서서 아시안 커뮤니티, 그리고 라티노 커뮤니티,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 이런 다양한 인종의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들 이렇게 해서 큰 어떤 연합들이 만들어지면서 과거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을 백악관에 입성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코올리션들이 좀 다시금 새롭게 좀 형성되면서 그러한 반이민적인 정서를 이겨낸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올 2012년 중간 선거에서 다시금 힘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의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반이민 정서가 꺾이느냐 아니면 점점 더 강해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다음에 물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해주셨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 한인 사회가 이런 반이민적인 정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합니다. 일단 저희 한인 가장 쉬운 문제는 투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정계에 전해져야 된다. 사실 2016년 선거를 보면 우리 이민자들의 어떤 숫자가 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투표 참여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이민자들의 숫자가 많긴 많지만 유권자의 숫자로 봤을 때는 아직은 우리 이민자들의 숫자가 백인 유권자들의 숫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유권자로 등록을 하고 참여를 할 때만이 어떤 이민자들의 목소리가 높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저희의 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 한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는 것, 이것이 좀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선거에서는 어떤 선출직을 뽑게 되나요? 올해는 일단 중간 선거 2년 단위로 하는 연방 하원 의원들은 다 선거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연방 상원 의원은 이번에 선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주 상하원 의원 선거가 있게 되는 거고요. 카운티 단위의 공직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만 평균적으로 항상 중간 선거는 참여율이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소수계로서 이럴 때 더욱 집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바를 좀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에서 유심히 보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일단 연방 하원 의원 선거를 보자면 저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번에 어떤 바람이 불 것인가. 그래서 이제 2008년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을 하고 민주당이 2009년에는 벌써 이제 상하원에서 양원에서 다 다수당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 중간 선거를 거치면서 소수당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어떻게 그 표심이 나타날 것인가? 이제 현재로서는 과연 민주당의 바람이 얼마나 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초점을 보셔야 할 분은 이제 연방하원으로 따지면 6지구입니다. 이제 피로 로스캄 의원, 현 공화당 의원 지역이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좀 관심이 초점이 되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2016년에 힐러리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바람이 어떻게 다시금 부느냐 이거에 따라서 거기에 자리가 좀 바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일리노이에서는 이제 관심사가 또 되는 거는 이제 주지사죠. 그래서 미 전역으로 봤을 때는 아직 주지사에서 공화당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이제 주지사가 이제 그
선거 결과 바뀌느냐. 작년 같은 경우 사실 벌써 뉴저지, 버지니아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이제 주지사 그 선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또 중요하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상하원의회에서는 이제 저희 한인 밀집 지역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관심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글렌빌 노스브룩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한인 후보들이 출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또 사법부의 네네. 선출직 또한 우리가 더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미 의회 물론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사실 뉴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저희 우리 한인 커뮤니티들이 이제 놓치기 쉬운 점들이 과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미국의 어떤 사법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재임 기간으로 따지면 빌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 부시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법관 후보들을 노미네이트했고 또 프로세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국에는 13개의 어필 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나눠져 있고요. 근데 이 13개의 어필 코트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 어필 코트이 대법원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이 다루는 케이스는 1년에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어필 코트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어필 코트 노미니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노미네이트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오바마 대통령 당시 이 어필 코트 저지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많은 후보를 노미네이트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화당의 반대로 이걸 통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이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당황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 민주당 쪽에서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뉴클리어 옵션이라고 그러죠. 즉 그래서 그전에는 상원에서 다수여야 됩니다. 즉 60석 이상을 받아야만 컨펌을 할 수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바꿔서 단순 다수, 즉 한 표라도 많으면 임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실 지금의 공화당이 그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단순 머저리티만으로도 어필 코트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임명이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후보들이 임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향후 대통령은 물러나더라도 이 어플 코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종신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네. 좀 전에 터치해 주셨습니다마는 한인 3명이 사상 초유로 네네. 주의회 선거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고무적이면서도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 세 후보가 또 두 후보는 한인 밀집 지역을 상대로 또 이제 선거에 출마를 했고요. 어떻게 하면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나가느냐. 즉, 저희 한인 커뮤니티만을 만나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거고요.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우리 그 많은 유권자들을 발로 뛰면서 만나 나가고, 그리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듣는 그런 노력. 그러니까 전에 이제 사실 아주 벌써 오래됐는데요. 10년이 넘게. 이 다니엘 비스 후보가 처음 나왔을 때 자기 그 신발을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신발이 이제 하도 많이 이제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 신발이 다 닳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 후보들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일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것에 한 발 더해서 단순히 그 사람이 우리 한인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는 것, 그런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참여와 함께 선출직 정치인을 배출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인 사회가 전략적으로 정치인을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이 뭐 단기간에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보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액티브 시리즌, 적극적으로 인게이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는 커뮤니티에서 소위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자원봉사하고 참여하고 이런 모습, 그 속에서 이제 그 커뮤니티 이슈를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2세들, 1세와 2세들이 함께, 2세들에게 저희 1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랭귀지 배어리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 이거보다는 영어가 좀 어렵더라도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1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2세들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 2세들이 차후 공직 진출의 어떤 기반을 닦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 어떤 단련된 그런 인재들을 좀 한인 커뮤니티가 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크로스하게 다른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게끔 다양한 다른 커뮤니티와의 활동들을 좀 많이 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활동들이 KA 보이스의 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2018년 새해에 KA 보이스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인 커뮤니티의 어떤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저희 청소년, 우리 2세들을 어떻게 하면 차기 지도자, 리더로 키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단지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만이 아니라 미국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커뮤니티에서 우리 1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뭔가, 우리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뭔가, 그 속에서 또한 자신들이 2세로서 겪는 어려움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 속에서 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좀 많이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벌써 2년째 그래서 학생들이 꾸준히 이제 활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교육도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학생들을 또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도 좀 많이 보내서 그런 활동에 좀 참가해보는 경험.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좀 인식의 폭을 좀 많이 넓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내에 지금 많은 분들이 2세 차세대 리더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어떤 2세의 어떤 리더십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는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인 어떤 뭐 특정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 한인 2세들을 고등학생들을 키워내는 그런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제 이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 리더십을 키워내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KA 보이스 활동에 또 주축을 이루었던 것이 선거 참여, 네네. 조기 투표 참여 아니었겠습니까? 올 3월에 열리는 선거와 또 11월 본선거를 위해서 또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이신가요? 네, 일단 올해는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투표를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들이 사실 한인 조기투표날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이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기투표날 행사는 아주 정말 미주 한인 사회에서 자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진행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올해도 저희가 이제 다른 단체와 같이 우리 한인 사회의 어떤 단체들이 다 같이 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좀 조기 선거를 좀 진행하는 것,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제 타 단체들에 좀 많이 아웃리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논의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어떤 조기 투표 우리 한인의 힘을 모으는 것이 결집될 수 있는, 그래서 다 같이 참여하는 속에서 결집될 수 있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끝으로
손식 사무총장께서는 시카고 한인 사회에 대해서 새해 네. 어떤 바람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우리 한인 분들이 저는 시카고 한인 사회가 지금 굉장히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한인 사회를 건설해 오시고 세워 오셨던 우리 1세대 분들이 이제는 사실 서서히 이제 물러나시는 리타하시는 시기가 되고 있고, 반면 문제는 그것을 뒷받침해줄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이 연결이 사실 매끄럽지 않게 된다라면, 어떻게 본다라면 한인 사회의 어떤 리더십의 어떤 공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올해는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모든 사람들이, 관련 단체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좀 함께 찾아 나갔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